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유전의 하이라이트, 사람의 유전병,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 합쳐서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죠. 거의 19번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자, 이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곱이니까 힘을 내고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테마 대표 문제.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상념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림유전자에 결정되며 대림유전자는 DEFG가 있다. 이거 복대림 유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D는 FG에 대해, E는 FG에 대해, F는 G에 대해 각각 완전우성이다. 우열관계를 알려줬죠. DEFG 순서가 되겠고요. 그림은 구성원의 가계도를, 근데 아무 정보 없어요. 그렇지? 표는 1, 3, 4, 5의 체세포 한 개당 G의 DNA 상대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뭘 줬다? G를 줬다. 열성 유전자죠. 그렇지? 요걸 줬다는 사실. 그 다음에 가계도의 가의 표현형은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1에서 8의 유전자형은 각각 서로 다르다. 이렇게 중요한 힌트가 되겠죠? 3, 4, 5, 6의 표현형은 모두 다르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와 8의 표현형은 같다. 여기까지가 가계도에 대한 어떤 힌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는 돌연변이에 관한 조건이 돼요. 그래서 5와 6 중 한 명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대림유전자 기억이 대림유전자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1회 일어나서 니은을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생식세포가 정상 생식세포와 수정되어 팔이 태어났다. 그래서 이 팔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각각 D, E, F, G 중에 하나이다. 보통 이런 문제는 돌연변이에 관한 힌트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러면 돌연변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돌연변이를 배제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을 다 찾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돌연변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돌연변이 문제긴 하지만, 그렇지? 이 돌연변이 이전에 나오는 정상적인 상황은 다 그 이전 따른 문제입니다. 사람의 유전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표가 중요해요. 구성원 1, 3, 4, 5에 대한 정보를 줬으니까 일단 아는 것부터 적어두는 게 좋겠죠. 1번은 뭘 가지고 있다? G를 하나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일단 G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네, 3번은 두 개의 유전자 중에 그 어느 것도 G가 아니다. D, E, F 중에 두 개를 갖고 있는 거겠죠. 다음 4번은 G의 DNA 상대량 1입니다. 그래서 얘도 G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G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3, 4, 5, 6이 모두 표현형이 다르다 그랬어. 그렇지? 그러면 표현형이 D인 사람, E인 사람, F인 사람, G인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표현형이 G인 사람은 유전자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우의 수가 적은 것부터 찾아 들어간다. 이게 유전 문제를 푸는 요령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봐? 3번도, 4번도, 5번도 G는 될 수 없죠. 그렇지? 3번은 G가 없고, 4번은 G가 하나뿐이고, 5번은 G가 없잖아. 그러니까 G는 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6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찾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표현형 G 다음에 경우의 수가 적은 게 뭘까요? 그럼 F겠죠. F는 어떤 유전자형을 가질까? FF이거나, 그쵸? 그 다음에 FG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생각해봐. 1번과 2번이 3, 4, 5를 나눴는데, 그쵸? 3, 4, 5를 나눴는데, 3, 4, 5는 표현형이 E, D, F 중에 하나야. 그렇다면 이 D 유전자, E 유전자, F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3, 4, 5번이 이 표현형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1번과 2번이 D, E, F를 어떻게든 나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려면 FF가 3, 4, 5 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3, 4, 5 중에 FF가 나오려면 1번도 F를 갖고 2번도 F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D와 E 중에 남은 한 자리에 D와 E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면 하나는 들어갈 자리가 아예 없어지죠. 그러니까 FF는 아니야.
그럼 3, 4, 5 중에 뭐가 있다는 얘기? FG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FG는 누구밖에 될 수 없죠? 그치? 3번은 G가 없고 5번도 G가 없잖아. 그러니까 FG는 누구만 될 수 있다? 4번만 FG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그럼 정리해볼까요? 3, 4, 5 중에 표현형 F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표현형 F인 사람은 FF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FG여야 하고 FG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다? 4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4번은 뭐가 돼? FG. 자, 그러면 이 F는 2로부터 와야겠죠? 그렇죠? G가 1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럼 뭐가 남지? D와 E가 남는데 D와 E가 어디로 들어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D가 1번으로 가면 이렇게 가면 3번과 5번이 DF와 DE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DF와 DE가 표현이 같아져 버리잖아. 그렇지? D가 최고 우성이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번으로 E가 가고 그 다음에 2번으로 D가 가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번과 5번은 DE와 EF가 되는데 2번과 8번이 표현형이 같다고 했으므로 그쵸? 어쨌든 8번은 D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5번으로 DE가 와야겠죠. EF가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7번은 DG 아니면 EG인데 EG는 1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7번은 뭐가 돼? DG. 다음 이제 마지막은 8번. 8번은 돌연변이가 일어났잖아. 돌연변이가 일어났는데 어쨌든 표현형은 D란 말이야. 2번하고 8번이 표현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치? 근데 DG도 나왔고 DE도 나왔고 DF도 나왔네요. 그러면 하나 남은 거 뭐지? DD만 남았죠. 그렇죠? 그러면 D 하나는 5번 아빠로부터 받은 거라면 남은 D 하나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 6번 엄마로부터 받은 건데 6번 엄마는 G잖아. 그러니까 G가 뭘로 바뀐 거야? D로 바뀐 거지. 그러면 대립유전자 기억이 뭐가 돼? G. 대립유전자 니은으로 바뀌었어. 그럼 이게 D가 되는 거죠. 그럼 분석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정답 찾아볼까요? 5와 7의 표현형은 같다. 5는 표현형 D가 되겠고 7도 표현형 D가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 맞는 말 되겠고 니은 A는 5에서 형성되었다 라고 했는데 이 A는 6번에서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린 말 되겠고 2와 8 중 1과 표현형이 같은 사람은 2명이다 라고 했는데 1은 표현형이 뭐죠? 그렇죠. 2네요. 그럼 2가 표현되는 사람 누가 있나 한번 볼까요? 3번이 2가 표현됐고요.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2명이 아니고 몇 명? 1명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지금 또 틀립니다. 그럼 기억만 맞아요. 그럼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문제가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작년에 아마 이 문제가 정답률이 좀 낮았을 겁니다. 당황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미 공개된 문제니까 이거 비슷한 문제 그쵸? 그리고 올해 이미 모의고사에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매우 제한되게 주고 하나하나 퍼즐처럼 풀어가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죠. 기출문제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닮은 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문제와 똑같이 복대립 유전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차이점은 우열관계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열관계를 알려주지 않은 대신에 요 구성원의 DNA 상대량 정보는 좀 더 줬죠. 딱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우열관계를 알아내야 한다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가는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전자. 대립전자는 DEFG. 그 다음에 우열관계 분명. 표현형은 4가지가 되겠죠. 그림은 구성원의 가계도. 그 다음에 표는 2, 4, 5, 6의 F와 G의 DNA 상대량을 알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2에서 7까지 유전자형이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1이 빠졌죠. 그래서 1번은 유전자형이 같아도 돼. 그 다음 3, 4, 5, 6의 표현형은 모두 다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 전문지에서도 그랬죠. 그 다음에 2와 7의 표현형 같다. 그 다음 1에서 7 중
D를 가진 사람이 E를 가진 사람보다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게 가지는 시사점은 뭐냐면 D와 E를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이 문제가 풀린다. 아니면 다르게 생각해보면 D와 E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단서를 준 것이다. 문제를 다 풀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은 게 D, 적은 게 E,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준 거야. 그렇지? 이 조건을 빼고 나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준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돌연변이죠. 5와 6 중 한 명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대림전자 기역이, 그렇죠? 기역이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1회 일어나서 생식세포가 형성되었고 이 생식세포가 정상 생식세포가 수정되어 7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7이 뭐가 돼? 돌연변이 개체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 기역과 니은은 각각 D, F, G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됐고 마지막 힌트 5의 정상정자와 6의 정상난자가 수정되어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표현형이 6과 같을 확률이 4분의 1이래요. 좀 전에 테마 대표 문제 풀 때는 등장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우열관계를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설명은 끝났고요.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가계도부터 한번 볼까요? 자, 구성원이 F는 있고 G는 없다. 이 사람은 F가 있는 건 확실하죠? 쓰세요. 그 다음 구성원 4 F는 없고 G는 있다. 이 사람은 G가 있습니다. 구성원 5 F와 G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유전자의 확정이죠. FG. 그리고 구성원 6은 F 없고 G만 있는 사람. 이렇게 정보를 줬습니다. 일단 표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 제일 마지막에 준 힌트 있잖아요. 5의 정상 전자와 6의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표현형이 6과 같을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6번은 아직 하나가 없잖아. 유전자형 하나를 모르잖아. 근데 이 하나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할까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치? 6번은 F를 갖지 않죠? 그치? 그다음에 G는 한 개만 갖죠? 그럼 남은 게 뭐지? D 아니면 E란 말이야. 그래서 D 아니면 E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데 D인지 E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미 기호를 한번 여기다 넣어 볼게요. 그치? 별이라고 해봅시다. 나머지 하나는 동그라미라고 해볼게요. 그치? 하나는 별이고 하나는 동그라미인데 이 별과 동그라미는 D와 E의 1대1로 매칭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구해봅시다. 그러면 5의 정상정자와 6의 정상난자를 수정시켜 볼게요. 그러면 5는 F 아니면 G를 자식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6은 G 아니면 별을 자식에게 이렇게 주겠죠. 그러면 어떤 자식이 태어날까? FG, F, 별, GG, 그 다음에 G별. 이렇게 태어나는데 6번의 유전자형이 뭐죠? G별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 아이의 표현이 6과 같을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요 G별만 뭐와 표현형이 같아야 된다? 6번과 표현형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얘만 6번과 표현형이 같아서 전체 4 중에 4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G별하고 GG가 표현형이 같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 G별과 GG가 표현형이 만약에 같아버리면 그러면 4분의 1이라는 확률이 안 나오고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G별과 GG가 표현형이 달라야 된단 말이야. 그럼 G별과 GG가 표현형이 다르려면 뭐가 더 우성해야 된다? 그렇죠? G별은 별 표현형이 나오고 GG는 G 표현형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이 G에 대해 우성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G별은 표현형이 F별과도 달라야 돼요. 그렇지? 그러려면 G별은 별이 표현되고 F별은 F가 표현돼야 되겠지. 그래야 표현형이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F는 별에 대해 우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세 아이의 우열관계를 따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남아? 이 동그라미 남죠. 이 동그라미는 그러면 맨 앞에 있거나 맨 뒤에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끼어 있거나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표현형에 뭐 나온 걸까? 그렇죠? 6번은 별 표현형이죠. 5번은 F가 G에 대해 우성이니까 F가 표현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F 표현됐고 별 표현됐네. 그럼 뭐와 뭐만 표현되면 됩니까? G가 표현돼야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표현돼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3번하고 4번은 하나는 G가 표현되고 또 하나는 동그라미가 표현돼야 됩니다. 그러면 4번은 G는 있고 F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별 G 아니면 동그라미 G일 텐데 그렇죠? 근데 6번이 별 G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별 G일 수는 없죠. 그렇지? 그러면은 4번은 뭐일 수밖에 없다? 동그라미 G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4번이 동그라미 G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G가 우성이면 3번은 동그라미로 열성이 돼야 되고 만약에 동그라미가 우성이면 3번은 GG로 열성이 돼야 되거든. 근데 3번은 GG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번은 G를 갖고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2번이 3번한테 G를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3번은 뭐여야만 된다. 그렇죠? 동그라미로 열성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G는 G가 표현되고 동그라미는 동그라미가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는 우열관계가 어떻게 돼? 제일 꼴찌가 되겠죠. 그래서 G보다 동그라미가 더 열성이 됩니다. 그럼 우열관계가 다 파악이 됐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는 1번이 하나 주고 2번이 하나 준 거죠. 그리고 G는 1번이 준 거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유전자형 분석이 다 끝나버렸네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마지막에 돌연변이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기억은 F이다. 돌연변이 먼저 따져야 되겠네. 그렇죠? 7번은 표현형이 뭐라 그랬어? 2번과 같다 그랬어. 근데 2번은 표현형이 F란 말이야. 근데 F가 제일 우성이죠. 그러니까 7번도 표현형이 F가 되려면 7번이 F를 하나 가져야 되거든. 그러면 요 5번이 F를 7번한테 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F는 돌연변이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이 F가 딴 걸로 바뀌어버리면 나머지에서 F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7번은 F 표현형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지만 F가 돌연변이가 되지는 않았다는 건 확실해. 그래서 기억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딴 데서 막 헤맬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니은 1과 6의 표현형은 같다 라고 했습니다. 1은 표현형이 뭐죠? G 그렇죠? 6은 표현형이 뭐죠? 별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또 틀린 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와 별 중에 누가 D고 누가 E인지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D를 가진 사람이 E를 가진 사람보다 많다 그랬어. 그럼 동그라미가 많습니까? 별이 많습니까? 동그라미가 4개. 그렇죠? 동그라미 가진 사람 4명, 별 가진 사람 1명이니까 동그라미가 뭐가 돼? D가 되고 별이 뭐가 돼? E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1에서 7번까지 중에서 D를 가진 사람 동그라미 가진 사람이죠. 1명, 2명, 3명, 4명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아요. 그래서 정답 뭐가 된다? 2번 디귿이 됩니다. 이거 작년 수능 문제의 변형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복대림 유전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 것인가 여러분들 많이 고민해 보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풀어보면 전체 구조가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2번 풀고 3번 풀고 4번 풀고 여러 번 풀어가지고 더 빠르게 푸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2점 테스트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유전병을 가나다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염색체 수 이상, 염색체 구조 이상, 유전자 돌연변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알비노증, 헌팅턴, 무도병, 이건 유전자 돌연변이고요. 다운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염색체 수 이상, 만성 골수성 백혈병, 고양이 울음 증후군, 염색체 구조 이상. 이렇게 되겠네요. 기억. 간은 유전자 돌연변이이다. 맞고요.
니은 기억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 다운 증후군 23번 염색체니까 상염색체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모두 나타납니다. 나의 유전병을 가진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는 정상인과 같다. 네, 나는 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핵형 분석 결과는 정상인과 다르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표는 사람의 유전병 가나다에서 세 가지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혈우병, 낭성섬유증, 헌팅턴 무도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헌팅턴 무도병은 한 쌍의 대림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며 대림유전자에는 두 가지가 있고 각 대림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특징부터 볼까요? 남자에서가 여자에서보다 유전병이 발현될 확률이 높다. 남자와 여자가 유전병 발현 확률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염색체의 유전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발현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X염색체 열성 유전이죠. 그럼 그게 뭐죠? 혈우병이네. 그러면 가나다 중에 다만 동그라미니까 다가 혈우병이에요. 그 다음에 정상인 부모에서 유전병을 가진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 라고 하면 정상 유전병, 그러니까 요거는 열성 유전병이죠. 그렇지? 혈우병은 열성 유전병이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낭성섬유증하고 헌팅턴 무도병 중에 헌팅턴 무도병이 우성 유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낭성섬유증이 되고요. 다음 과도한 점액 분비로 폐와 소화기관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이건 낭성섬유증이잖아. 그러니까 헌팅턴 무도병은 XXX가 되는 거고 낭성섬유증은 XOO 이렇게 되고 혈우병은요. 과도한 점액 분비하고는 관련이 없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X 이렇게 되겠군요. 그럼 기억과 니은은 모두 X이다. 틀렸죠. 기억은 동그라미, 니은은 X입니다. 니은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E형 접합성인 부모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이 자녀에게서 가가 나타날 확률은 25%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우성 유전병이라 그러면 25%가 아니라 75%가 돼야 됩니다. 디귿 가나다는 모두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병이다. 요거 맞는 말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유전병에 대한 자료이다.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이상으로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하나가 바뀌어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협성된다. 이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죠. 그렇죠? 그래서 남모양으로 변형된 적혈구가 만들어집니다. 기억. 이 유전병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다. 맞는 말. 니은. 기억은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염색체에서 결실된 것이다. 아니죠. 이건 유전자 돌연변이란 말이야. 결실은 염색체 구조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말. 디귿. 니은은 정상 적혈구보다 산소 운반 능력이 낮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유전병을 갖는 어떤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와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 이거 아니죠? 자매 염색분체잖아. 틀린 말. 니은. 이 사람의 체세포에 상염색체 수 분의 성염색체 수는 그런데 여기 21번 염색체가 3개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상염색체가 44개인데 이 사람은 45개가 되겠죠. 성염색체는 그대로 2개니까 45분의 2가 되게 되겠네. 이거 틀린 말. 디귿. 이 사람은 다운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인다. 이거 맞는 말.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그린 가는 어떤 집안의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를 나는 구성원 8의 핵형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구성원 17의 핵형은 모두 정상. 감수 분열 시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 형성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와 정상 생식세포가 수정되어 8이 태어났다. 8이 태어났고 이 8은 보니까 XXY입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가계도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생명이라고 줬으니까 아빠 1번은 x 스몰 r y 그쵸? 5번 x 스몰 r y 그 다음 8번은 어떻게 될까? 클라인펠터 증후군인데 생명이야. 그러면 x 스몰 r y 이렇게 될 거예요. 2번은 x 라지 r x 스몰 r 6번 x 라지 r x 스몰 r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은 x 라지 r y가 됩니다. 그럼 이때 x 스몰 r x 스몰 r y가 되려면 이 y를 아빠한테 받고 이 x 스몰 r 두 개를 엄마한테 받는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엄마는 이 x 스몰 r을 이렇게 두 개로 불려서 줘야 되니까 몇 분열 비분리 그쵸? 2분열 비분리 얘네들이 자매 염색 분체여야 되잖아. 그래서 염색 분체 비분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뭐 간단하네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8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인다. XXY 맞고요. 8의 정록생명 대림유전자는 1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이다. 그런데 이 8을 갖고 있는 거 6한테 온 거죠. 이 6이 갖고 있는 건 누구한테 온 겁니까? 라지알 엄마한테 받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스몰알은 아빠한테 받았어야 돼. 그러니까 1번으로부터 온 거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럼 디귿. 기억은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가 비분리되어 형성된 난자이다. 근데 2분열 비분리죠. 그래서 틀려요. 기억 니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남자의 세포 가나다에 들어있는 상동 염색체 한 쌍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정상세포, 나와 다 중 어느 하나는 감수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 형성된 세포이고 나머지 하나는 염색체 구조 이상이 1회 일어난 세포이다. 라지 A, 스몰 a, 스몰 b, 라지 d는 유전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스몰 a가 두 개 있네요. 이렇게. 원래 정상인 애는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있다면 이거 뭐 일어난 거지? 중복. 그러면 얘는 염색체 구조 이상이 일어난 세포. 그럼 다는 뭐가 되지? 비분리가 일어난 세포입니다. 그러면 정상세포는 라지 A, 스몰 a인데 이 비분리 세포는 라지 A, 라지 a예요. 그러면 요거 하나를 통째로 받았다는 얘기죠. 그치? 그럼 뭐 한 거야? 염색 분체 비분리가 된 거죠. 상동염색체 비분리였다면 라지 A, 스몰 a를 다 물려받아야 되는데 라지 a만 그쵸? 물려받았으니까 이건 염색분체 비분리 몇 분열? 2분열 비분리 이렇게 되겠군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상염색체이다. 그래서 어떤 남자의 세포라고 그랬으니까 기억 니은 똑같이 생겼잖아. XY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상염색체야. 다음 니은 디귿은 결실이 일어난 염색분체이다 라고 했는데 디귿 염색분체는 정상인 거하고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결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틀린 말. 디귿 옆에 있는 요 염색분체가 뭐가 일어난 거야? 중복에 일어난 거죠. 다음 디귿 다는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됩니다.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염색체 기억이 돌연변이 가나다라에 의해 기억에서 미음으로 순차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표는 염색체 ABCD의 유전자 배열을 나타낸 것이다. ABCD는 니은에서 미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가나다라는 결실 중복 여기 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에서 F는 유전자이다. 그래서 그럼 염색체 기억 한번 볼게. A, B, C, D, E죠. 그럼 최초로 일어난 이 가 돌연변이는 하나만 변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A, B, C, D, E에서 딱 하나만 변해 있는 거는 요거예요. 뭐가 빠졌지? 여기 D가 빠졌잖아. 그러니까 이거 결실되거든. 그래서 가가 결실이고 염색체 니은이 D가 됩니다. 그럼 결실이 일어났어.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만 변해야 돼요. 그럼 그거는 C가 되겠죠. 왜? F, A, B, C이니까 요 F 하나만 와서 붙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F는 원래 이 염색체가 가지고 있는 대림유전자가 아니죠. 그러면 다른 애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니? 뭐 전좌가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일어났다? 전좌가 일어났고 전자로 만들어진 C가 디귿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 보니까 A를 보니까 C하고 딱 하나가 바뀌어 있죠? F가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 F는 뭐죠? 똑같은 유전자 하나 더 붙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 다과정은 중복 과정이 되는 거야. 중복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뭐죠? A. 그럼 마지막 보면 이 A하고 B하고 차이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F2는 똑같은데 C까지 똑같죠? 맞죠? 여기 C까지 똑같은데 요게 지금 뭐 돼 있죠? 뒤집어져 있습니다. A는 FAB, B는 BAF가 돼 있잖아요. 여기서 살짝 바뀐 거지. 뒤집어진 거지. 뭐라 그래? 여기. 그래서 마지막 라 과정은 뭐가 된다? 역위가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미음은 동그라미 B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났어요. 기억. B는 리을이다. 하겠습니다. B는 미음이죠. 그래서 틀린 말. D가 A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D가 제일 먼저 형성되었잖아요. 그렇지? 맞는 말. 고양이 울음증후군은 다이애한 유전병의 예이다라고 했는데 고양이 울음증후군은 결실. 그렇죠? 결실은 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 되겠네. 그럼 니은만 맞습니다. 정답 2번 되겠어요. 다음 8번 보도록 할게요. 그린 가와 나는 각각 어떤 남자와 여자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을 나타내는 것인데 가와 나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각각 1회씩 일어났고 상염색체 수분의 X염색체 수의 값은 리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순서이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나가지고 상염색체 수분의 X염색체 수가 가장 크려면 상염색체는 그대로 몇 개? 22개. 그렇죠? X염색체는 원래는 하나여야 되는데 2개여야 되죠. 2개. 이렇게 해서 22분의 2가 가장 커야 됩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은 22분의 2보다는 작은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작은 이 디귿은 Y염색체가 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기역과 니은에서 여기서 성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나면 한쪽으로 XX가 가고 한쪽으로 제로가 가는데 이렇게 되면 니은하고 디귿이 값이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기역은 리을과 값이 같아져요. 근데 여기 어때? 리을,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차례차례 배열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성염색체 비분리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성염색체 비분리가 아니라 뭐가 일어난 거야?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X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돼서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상염색체가 비분리돼 가지고 이쪽으로 21개 이쪽으로 23개가 온 겁니다. 그러면 22분의 2보다 21분의 1이 더 작은 값이죠. 그렇죠? 21분의 1보다 23분의 1이 더 작은 값이죠. 그렇죠? 그리고 디귿은 상염색체 22개에 X염색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0이 된단 말이야. 22분의 0이 된다고. 그러면 리을 22분의 2, 21분의 1, 니은은 23분의 1, 디귿은 22분의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가 되죠. 이 부등호가 다 맞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구나. 그럼 기억. 가의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나면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죠. 여기서 1분열이 일어나면 얘와 얘가 같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니은. 나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그렇죠? 나에서는 성염색체 비분리, 가에서는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맞는 말. 디귿. 디귿과 리을이 수정되어 태어난 아이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인다. 그래서 디귿은 Y염색체 1개 갖고 있죠? 리을은 X염색체 2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 되겠네. 정답은 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영인의 가족 중에서 정록 생명의 발현 여부. 그렇죠? 부모 중 한 사람에게서만 성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고, 그래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형성되었고, 이게 정상 생식세포가 수정되어 여자인 영희가 태어난 겁니다. 그렇지? 아버지, 어머니는 정상일 테니까 아버지는 X 라지알 Y, 어머니는 X 라지알 X 스몰 r. 스몰 r인 이유는 영희가 태어나려면 아빠, 엄마 중에 적어도 스몰 r을 가진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영희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아빠한테 X 라지아를 받잖아. 그러니까 생명이 되면 안 돼요. 그렇지? 근데 영희는 생명이 됐단 말이야. 그럼 아빠한테 X 라지아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 아빠한테 Y를 받았을까? 그럼 남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Y도 받지 않았다는 얘기. 아빠한테 성염색체를 하나도 받지 않고 엄마한테는 정상적으로 X 스몰 r을 받은 거겠죠. 그럼 X 스몰 r 하나만 있으니까 영희는 터너 증후군이 되는 겁니다. 기억은 난자이다. 정자에서 문제 생겼죠? 다음 니은. 영희는 아버지로부터 성염색체를 한 개 받았다. 성염색체 아예 안 받았습니다. 디귿. 영희는 터너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인다. 요거 맞죠? 그래서 정답 뭐 된다? 디귿.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형질 가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의 결정. 가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염색체에 있고, 그림은 어떤 유자의 G원기세포 1로부터 난자가 형성되는 과정인데, 표는 세포 기억 니은 디귿 리을과 그 다음에 O에 들어있는 세포 한 개당 D, E, F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성염색체에서만 2회 일어났습니다. 자, 요게 중요한 힌트가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1에서 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성염색체 비분리가 2번 일어났다는 건 여기서 한 번 일어나고 무조건, 그 다음에 여기 둘 중에 한 번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쪽에 4번 5번이 있으니까 뭐 당연히 여기서 일어났겠지. 그 다음에 요 라인 있죠? 요거는 감수 2분열 중기입니다. 감수 2분열 중기면 염색분체 분리하기 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염색체 하나가 염색분체 2개로 되어 있죠. 그러면 DNA 상대량이 홀수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DNA 상대량이 무엇이거나 짝수이거나 또는 0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고, 표에서 니은 세포를 보면 DNA 상대량이 3이잖아요. 그러면 DNA 상대량 3을 가질 수 있는 녀석은 적어도 2번, 3번 세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1번 아니면 4번 세포가 되겠습니다. 근데 1번 세포가 만약에 3이다 라고 하면 이 DNA 복제해서 6이 되죠. 6이 되면 이 6을 2번과 3번 중에 누구 하나가 싹 다 몰려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얼마가 돼? 6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뭐짜리 세포가 있어? DNA랑 상대랑 8짜리 세포가 있다고. 그럼 이건 모순이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지어보면 DNA 상대량이 3인 세포는 그럼 결론적으로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 여기 4번 세포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지? 그러면 이 니은은 해결됐죠? 그러면 8과 0이 있는데 일단 이 0은 1번에는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럼 2번 아니면 3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가 돼야 될까? 이 4번 세포를 3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려면 여기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지? 이게 8이 돼야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8이 어떻게 나눠져? 4, 4 나눠지겠죠? 그렇지? 그런데 이쪽으로 3이 갔으니까 이쪽으로 5가 간 거야. 비분리 여기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럼 이쪽으로 얼마? 3 쪽으로 0 갔겠죠? 8 가고 0. 8, 0 합치면 얘가 8이 돼야 되고 DNA 복제하기 전에는 4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 8, 8, 0, 3, 5 이렇게 되니까 5번 세포는 DNA 상대량이 5가 되고
리얼 세포는 DNA 상대량이 4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리얼 세포가 1번 세포가 되는 거죠. 기억 세포는 2번, 니은 세포는 4번, 디귿 세포는 3번. 이렇게 하면 다 밝혀졌습니다. 성염색체가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성염색체는 이쪽으로 갔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XX였고 EN이니까 얘도 XX였어. 정상적인 경우라면 X, X 나눠져야 될 텐데 비분리 일어났으니까 이쪽으로 XX 다 갔겠죠? 그렇지? 감수 2분열 비분리에서도 또 뭐가 일어났어? 비분리가 일어났어. 정상적인 경우라면 여기 XX, XX 이렇게 나눠져야 될 텐데 비분리가 일어났어. 어느 쪽으로 갔을까? 그치? 이 5가 있는 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이쪽은 X 하나만 왔고 5번 세포 쪽으로 X가 몇 개 갔다? 3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 분석이 됐어요? 정답 찾아봅시다. A는 4이다. A는 얼마? 5죠. 틀린 말. 상염색체 수분의 X염색체 수는 5, 2, 1 순서이다. 상염색체 수분의 X염색체 수. 5번 세포부터 한번 볼까요? 상염색체 22개. 정상 분리했으니까. 성염색체 3개. 그쵸? 2번 세포는 상염색체 22개. 그쵸? 성염색체 2개. 1번 세포는 상염색체 44개. 핵상이 2N이죠? 성염색체 2개. 그럼 22분의 1입니다. 그럼 22분의 3, 2, 1. 순서대로 배열됐죠? 니은 맞는 말 되겠고. 다음 디귿. 4와 정상정자가 수정되어 태어난 아이는 터너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인다. 근데 4가 뭐야? 정상적으로 X 하나만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터너 증후군 아니겠죠?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날 겁니다. 그래서 디귿 틀려요. 그럼 정답은 1번. 니은이 되겠네요. 자,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 대립유전자에는 HRT 3개가 있고 복대립이죠.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H와 R은 각각 T에 대해 완전 우성이며 알려줬네요. H하고 R은 T에 대해 완전 우성이며 그러면 가의 표현형은 4가지. 이렇게 해야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오겠죠? 표는 이 가족 구성원의 표현형과 각각의 체세포에서 HRT의 유전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했고 그 다음에 정자 1과 난자 2가 수정되어 자녀 3이 태어났는데 그렇죠? 이때 각각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대. 그러니까 자녀 3이 돌연변이 아이다. 그런데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가계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아버지는 기억, 어머니는 니은, 그 다음에 자녀 1 기억, 자녀 2 디귿, 자녀 3 리을. 이렇게 4가지 표현형이 다 나왔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아버지는 대립유전자 R을 갖고요. 어머니도 대립유전자 R을 가져요. 근데 아빠는 H를 안 갖고 엄마는 T를 안 갖네. 그리고 자녀 1은 R을 갖고 자녀 2는 T, 그 다음에 자녀 3 T를 갖습니다. 이 자녀 2가 갖는 이 T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줬을까? 아빠 아니면 엄마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T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T는 누구한테 온 거야? 아버지한테 온 거. 아빠는 RT.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아버지는 R과 T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R이 T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니까 기억은 R 표현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녀 1번도 기억 표현형입니다. 근데 자녀 1도 역시 T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 1은 뭐가 돼야 돼? RR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 2와 자녀 3이 디귿 형질, 리을 형질입니다. 모든 형질이 나오려면 부모에게도 종류별로 유전자가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에게서 아직 H 유전자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엄마가 H 유전자를 가져야 이 H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어서 또 새로운 형질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H를 가진 겁니다. 그럼 RT가 기억 형질, 그렇죠? 그 다음에 RH가 니은 형질입니다. 그럼 RH는
두 개 다 표현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리고 자녀 2는 디귿 형질인데, 그치? 아빠한테 T를 받았으니까 엄마한테는 R 또는 H를 받아야 돼요. 근데 R을 받으면 TR이 되죠. 그러면 기역 형질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 2는 TR이 아니라 TH가 돼야 되는 거죠. 그치? TH면 어떤 형질이 나타나야 될까? H 형질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치? H가 T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마지막 리을은 그럼 뭐가 돼야 될까요? 지금 남는 거 하나밖에 없죠? TT. 그래서 리을 자식은 TT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T는 누구만 갖고 있어? 아빠만. 그러니까 이 TT 두 개 다 누구한테 받은 거야? 아빠한테 받은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 염색체 두 개 받았어요. 감수 몇 분열? 그죠? 감수 2분열. 엄마한테는 염색체를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빠가 n 플러스 1, 엄마가 n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줘서 핵형이 2n 정상인 자녀 3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 대신에 이 TT는 유전자 두 개 다 누구한테 받은 거다? 아빠한테 받은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A, B, C, D 중 동그라미는 두 개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녀 2는 TH니까 동그라미가 돼야 되겠고, 자녀 3는 TT니까 D는 X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는 두 개가 아니고 몇 개? 세 개가 돼야 되겠죠? 기억 틀렸고요. 기역으로 발현되는 유전자형과 디귿으로 발현되는 유전자형은 각각 두 가지이다. 그렇습니다. 기역으로 발현되는 건 뭐죠? R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RR과 RT가 있죠? T에 대해 우성이니까. 다음, 디귿으로 발현되는 거, 이거 H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HT와 HH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두 가지씩, 이거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 1의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다. 그래야 뭘 받을 수 있다? 아버지한테 TT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네요. 그러면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간은 세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결정되고, 가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다. 그림은 지원기의 세포 P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 중 나타나는 세포 기억 니은 디귿이 갖는 라지 A, 스몰 b, 라지 D, 스몰 d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염색체 피분리가 1회 일어났다. 했고, 이에 대한 설명 쭉 뒤에 보기 나오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 니은이 라지 A를 DNA 상대량 4를 갖는데, 이 말은 뭐지? 동형접합자라는 얘기죠. 그렇지. 동형접합자면 대리운전자 두 개가 한 세포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4라는 얘기는 지투기 세포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지? 여기 보면 라지 A는 줬는데 스몰 A 안 줬고, 스몰 B에 줬는데 라지 B는 안 줬죠. 근데 라지 D하고 스몰 D는 다 줬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라지 A 두 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스몰 B는 하나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되겠어? 라지 B겠죠.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디귿 세포 한번 보세요. 디귿 세포는 라지 D, 스몰 D가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뭐지? 딸 세포들은 모세포에 대립 유전자 중에 한 개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뭐 된 거야? 비분리 현상으로 인해서 라지 D와 스몰 D 다 받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근데 얘를 보니까 라지 D와 스몰 D를 다 갖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기억적으로 라지 D와 스몰 D가 몰려가서 디귿 쪽으로는 라지 D와 스몰 D가 못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투기 모세포가 어떻다?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데, 감수제 1분열에서 이게 디귿 세포가 되면서 라지 A는 받았어요. 그렇죠? 라지 A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요게 스몰 b잖아. 그러니까 스몰 b를 받았어요. 그러면 요 반대편으로는 라지 A하고 라지 B가 같다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디귿 세포로 라지 D나 스몰 D 중에 하나가 와야 되는데 여기 안 왔잖아. 그러니까 라지 D와 스몰 D가 전부 다 어디로? 이쪽으로 이렇게 몰려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디귿 세포는 라지 A 받았고 스몰 B 받았고 그리고 D에 관해서 아무것도 못 받은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다 몰려가 버린 겁니다. 그럼 감수 2분열 제대로 해볼까? 이렇게. 어떻게 될까? 라지 A, 라지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세포야? 기억세포예요. 그렇죠? 그래서 라지 A 있고, 그렇죠? 스몰 B가 없으니까 라지 B가 있겠죠. 그 다음에 라지 D 있고 스몰 D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DNA 상대량이 지금 1에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감수 2분열 후 세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세포. 정리되죠? 그럼 정답 찾아봅시다. P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다. 맞는 말. 다음, P에는 라지 A와 라지 B를 모두 갖는 염색체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비분리가 돼가지고 따로 돌아다닌 건 라지 D와 스몰 D죠. 그렇지? 만약에 이 라지 D, 스몰 D가 A나 B와 연관이 되어 있었다면 비분리가 일어날 때 같이 옮겨 다녔겠잖아. 근데 라지 D, 스몰 D만 따로 돌아다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독립이고 A하고 B가 뭐라는 얘기? 연관이라는 얘기. 그러면 얘 같이 갔죠. 라지 A, 라지 B. 여기 라지 A, 스몰 B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지 A, 라지 B 붙어있는 염색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고. 디귿.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지. 그렇지? 그러니까 좀 이상 있는 세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 기억 니은. 정답 뭐 된다?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림전자 A와 A별, 나는 B와 B별. A는 A별에 대해, B는 B별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 우열관계 좋고요. 다음에 난자 A와 정자 B가 수정되어 자녀 1과 2 중 한 명이 태어났는데 A와 B의 형성 과정에서 각각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 돌연변이 일어났고요. 이 가족 구성원의 경우 모두 정상이다. 그러면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정상이라는 건 n 플러스 1 생식세포와 다음에 n-1 생식세포가 만나서 2n짜리 정상, 핵형이 정상인 자식이 태어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표는 이 가족 구성원의 성별, 가와 나의 발현 여부, 채습 한 개당 A와 B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한번 A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자는 성염색체냐 상염색체냐에 상관없이 유전자를 2개 갖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A, A별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자녀 원도 A, A별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A와 A별이 동시에 있는데 가가 발현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 발현이 우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자녀2는 남자인데 A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염색체 유전일 수 없겠네요. 상염색체 유전이고 아버지는 발현 안 됨 A별 이렇게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B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B는 어머니 B, B별이죠. 자녀 1이 여자인데 B별을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B별, B별 이렇게 되겠고 여기로 마찬가지로 B, B별이 나가 발현됐어. B가 우성으로 나 발현이고 B별은 발현되지 않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버지는 B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X염색체 유전이라면 B별을 하나만 가지니까 발현되지 않음이어야 되는데 발현이 됐죠. 그러니까 B, B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역시 뭐야? 상염색체 유전. 이렇게 되겠네. 자녀 2는 발현됐으니까 B, B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살펴보면 이 자녀 2가 AA란 말이야. 근데 아버지는 A별, A별, 어머니는 AA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A인 자녀2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자녀2가 뭐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다? 염색체 비분리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엄마가 이 A를 이렇게 자식에게 물려줬단 말이야. 그러면 상동염색체는 정확하게 분리됐는데 염색 분체가 비분리돼서 자녀2에게 다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난자 2분열 비분리. 정자는 염색체를 안 줬겠죠. 그치?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A와 B가 수정되어 자녀2가 태어났다. 자녀2가 돌연변이다. 맞음을 내겠고, 니은 A의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겠죠. A가 난자니까 맞는 말.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있다 라고 하면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얘네들이 연관이라고 하면 B도 같이 비분리가 돼야 되죠. 그렇다면 A가 동형이니까 B도 동형이어야 돼. 근데 B는 B, B별로 이형 접합자잖아. 그치? 그렇다면 이거는 염색분체 비분리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생식세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염색체 상에 있지 않습니다. 독립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틀립니다. 니은도 틀리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이 됩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P와 유전형 병에 대한 자료이다. P는 대림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결정되며 이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X염색체 유전이고요. 자녀원은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 중 어느 하나를 보인대. 다운 증후군이면 21번 염색체 3개인 거죠. 터너 증후군은 X,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XY여야 되는 거고, 자녀2는 나머지 염색체 이상 중 하나를 보입니다. 자녀원은 난자 A와 정자 B, 자녀2는 난자 C와 정자 D가 수정됐고, A와 B 중 하나만, C와 D 중 하나만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표를 줬네요. 어머니와 자녀 1, 2의 체세포 한 개당 A의 DNA 상대량 21번 염색체 수, X 염색체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가족 구성원 중 아버지와 어머니의 혈형은 모두 정상이다 라는 조건을 주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자녀 1은 21번 염색체가 2개니까 다운 증후군은 아니죠? 그렇죠? 그럼 터너 증후군이나 클라인펠터 증후군일 텐데, 근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면 XXY니까 엄마한테 X 받고 아빠한테 XY 받던지, 아니면 엄마한테 XX 받고 아빠한테 Y를 받던지, 어쨌든 엄마 거 X를 하나는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A가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0인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러면 아빠한테 X 염색체 하나 받고, 근데 이게 스몰 a인 거지. 엄마한테는 성염색체 아예 못 받은 경우에만 A의 DNA 상대량이 제로인 것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 이해되죠? 그러므로 자녀 1은 아빠한테 스몰 a를 받은 뭐가 된다? 터너 증후군이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녀 1은 터너, X 염색체는 한 개겠죠? 이렇게 되고. 다음 자녀 2입니다. 그럼 자녀 2는 다운 증후군 아니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될 텐데, 만약에 다운 증후군이라면 성염색체는 정상으로 받겠죠? 그럼 엄마한테 X를 하나 받아야 돼요. 근데 이 X는 뭘 가지고 있지? A. 아빠한테 X를 받던지 아니면 Y를 받던지 할 텐데, 아빠가 주는 X에는 스몰 a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XX가 되던 XY가 되던 간에 어쨌든 A 유전자는 하나만 같습니다. 근데 얘 뭐가 졌지? 2개 가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다운 증후군일 수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고, 엄마한테 XX, 이거 AA 이거 받고 아빠한테 Y 받았겠죠. 그렇지? 그럼 21번 염색체는 당연히 2개가 되고, X 염색체 수도 2개가 되겠네.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분석이.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플러스 니은 플러스 디귿은 5이다. 맞는 말 되겠고, A의 총염색체 수, 난자 성염색체 안 줬으니까 2개. 그렇죠? B의 총염색체 수, 이거 정자인데 X 준 정자죠? 그러니까 정상 정자니까 23개죠. C의 총염색체 수, 라지 A 2개 준 난자니까, 그렇죠? X를 자식에게 줬으니까 24개. D의 총염색체 수, 이건 정상 Y를 줬죠? 그러니까 23개.
23, 23, 22, 24 똑같네요. 46으로 그러니까 1 맞는 말 되겠고요. 자녀 2는 다운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인다. 아니었죠?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려요.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림전자 라지 A와 스몰 a, 나는 대림전자 라지 B와 스몰 b.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 라지 B는 스몰 b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입니다. 그림은 이 가족 구성원 중 어머니, 자녀 1, 2, 3의 세포. 기억에서 리을이 갖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의 DNA 상대량을 보여줬는데 뭐가 빠졌어요? 스몰 b는 없어, 그지? 스몰 b는 일부러 안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서 리을은 각각 G원기 또는 G2기 세포이다. 요것도 좀 특이하죠? 그래서 G원기건 G2기건 핵상은 얼마야? 2N이겠죠. 그러니까 상동염색체를 다 갖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DNA가 복제되니까 G원기에서 G2기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 DNA 상대량이 더블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럼 G2기는 DNA 상대량이 뭐일 수밖에 없어? 짝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 0 또는 2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이 나왔다면 무조건 G원기가 되는 거겠죠. 이것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다음, 난자 A와 정자 B가 수정되어 자녀 1, 2, 3 중 한 명이 태어났는데 A와 B의 형성 과정 중 하나에서만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명은 비분리로 태어난 자식이고 나머지 2명은 정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다음에 아버지의 체세포 1개, 그 다음에 니은 각각의 라지비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그 다음에 분모의 디귿 리을 각각의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요걸 계산한 것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더라. 자, 이런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복잡해 보이네요. 이제 하나하나 한번 좀 우리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엄마부터 보면, 엄마는 뭐 무조건 정상이고 여자니까 알 수 있는 게 많겠죠. 엄마는 스몰 a를 2개 갖고요. 그쵸? 그 다음에 라지 b를 하나 갖는데 나머지 하나가 안 보이지만, 그치? 얘는, 엄마는 핵상이 2n이니까 스몰 b를 하나 가져야 돼요. 성염색체, 상염색체 상관없이 여성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어머니 세포는 G원기입니다. 왜냐면 1자리가 있으니까. G원기고, 스몰 a, 라지 B, 스몰 b. 자, 이렇게 유전자형을 갖는 사람이다. 그 다음, 자녀 1을 보겠습니다. 자녀 1은 스몰 a가 하나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G원기겠죠. 1자리가 있으니까. G2기라면 곱하기 2 되니까 DNA 상대량이 1짜리인 유전자는 없어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라지 B를 2개 갖죠. 이렇게. 그럼 하나가 B네요. 그렇지? 근데 요거는 여기에 Y 염색체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염색체 비분리에서 하나가 빠진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아요. 어쨌든 스몰 a가 하나 있고 라지 B가 2개 있다. 요거까지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 2의 세포는 보니까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는데 각각의 DNA 상대량이 2씩이죠. 그럼 얘는 무슨 기가 돼야 돼? G2기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지 B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스몰 b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다? Y 염색체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니까. 다음 자녀 3 볼게요. 자녀 3을 보니까 라지 A가 있네요. 그리고 라지 B 유전자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이 라지 A는 어쨌든 부모로부터 받은 거겠죠? 근데 엄마는 스몰 a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에게 스몰 a만 줄 수 있는데, 그치? 근데 자녀 3은 스몰 a를 못 받은 거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스몰 a를 받아야만 되는데, 엄마한테 스몰 a를 받아야만 되는데 얘는 스몰 a를 못 받은 거야. 그러면 난자가 형성될 때 n-1짜리, 그렇죠? 이게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정자가 형성될 때는 정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녀 3의 세포 리을은 en-1짜리 세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야? 자녀 3은 비분리에 의해 태어난 자식이다 라고 하는 사실까지 알아낼 수 있었고요. 그러면 자녀 1은 정상이잖아요.
근데 A 유전자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 Y 염색체겠죠? 그러니까 자녀 1은 남자가 되는 것이고, 자녀 2는 라지 스몰 a니까 여자. 자녀 3는 엄마한테 결국 X 염색체를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자녀 3는 뭐가 됩니까? 터너 증후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아빠는 자녀 2한테 라지 A를 줬으니까 라지 A의 Y.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 1이 라지 B, 라지 B야. 그렇다면 라지 B 하나를 갖죠? 그렇게 되겠고, 자녀 3는 지금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니까 상염색체는 정상 분리가 되겠죠? 그렇지? 근데 라지 B가 하나도 없으니까 얘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스몰 B, 스몰 B를 가지고 있어야 돼. 자녀 1이 라지 B, 라지 B고 자녀 3가 스몰 B, 스몰 B입니다. 그러면 아빠가 뭐 해야 된다? 라지 B, 스몰 B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빠 유전자형 다 나왔고, 엄마 유전자형 다 나왔고, 자녀 1 나왔고, 자녀 2 나왔고, 자녀 3도 다 나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확인해 볼까요? 아버지의 체세포 1개, 니은 각각의 B의 DNA 상대랑 더한 값. 아버지의 체세포 1개에는 라지 B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세포는 라지 B를 2개 갖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디귿 리을의 스몰 B라고 그랬어. 그렇죠? 그럼 자녀 2는 라지 B와 스몰 B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상염색체니까. 그러니까 여기 2개 상대량이, 리을은 스몰 B, 스몰 B니까 4.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맞습니다. 이거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근데 가의 유전자가 뭐였죠? X염색체. 그래서 틀린 말이고, 1, 2, 3 중 남자는 2명이다. 그랬는데 1이 남자고 2는 여자, 3은 터너 증후니까 여자죠? 그러니까 남자는 1명.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럼 당연히 디귿이 답이 됩니다. 자녀 4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자녀 1과 같을 확률은, 자녀 1을 보니까 열성의 우성이네요. 그쵸? 그럼 아빠가 AY, 라지 AY, 엄마가 스몰 A, 스몰 A니까 열성이 나올 확률 2분의 1 되겠죠. 그 다음에 아빠가 라지 B, 스몰 B, 엄마가 라지 B, 스몰 B니까 우성이 나올 확률 4분의 3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8분의 3 나옵니다. 그럼 정답 어떻게 돼? 디귿만 맞아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점짜리 마지막 문제,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간단하고도 좀 재밌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좀 그만 아프고 재미를 좀 느껴봐라. 그런 문제가 아닐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남자의 정자 형성 과정을, 남자다 그지? 표는 정자 1, 2, 3의 총 염색체 수와 X 염색체 수를 나타낸 것이고, 감소 1분열과 감소 2분열에서 각각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는데 상염색체, 성염색체 각각 1회씩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1, 2, 3은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염색체가 얼마였겠어? 46개 있었겠죠? 근데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잖아. 그럼 어떻게 나눠졌을까? 그쵸? 24와 22로 나눠졌을 거예요. 그쵸? 나머지 두 개가 23과 25니까 요 기억 니은이 25, 23 이렇게 나눠지겠지.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기억 니은은 어차피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건 디귿이 뭐다? 22짜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얘가 X 염색체를 하나 가지고 있어. 그 말은 1분열에서 성염색체는 정상분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비분리한 거지? 상염색체가 비분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상염색체가 하나 부족해. 그러니까 21 플러스 X인 세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상염색체가 하나 많아. 그래서 23 플러스 Y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모세포가 44 플러스 뭐니까 XY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첫 번째에서 상염색체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으니까 2분열에서는 뭐가 일어났겠어?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겠죠? 그러면 25를 가진 애가 성염색체 두 개를 다 가져갔을 거야. 그러니까
이 25인 세포는 상염색체 23개에다가 Y염색체를 2개 갖습니다. 그죠? Y, Y.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 세포는 그냥 상염색체만 23개. 이렇게 갖는 거야. 끝이에요. 그렇지? 그럼 기억. 디귿은 2다. 아니죠. 디귿은 1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아니죠. 감수 1분열에서는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디귿이 맞네? 정답 2번이죠. 그럼 디귿 왜 맞나 한번 볼까요? 2의 상염색체 수와 3의 성염색체 수의 합은 25이다. 그런데 2는 총염색체 수가 23개죠? 이거 전부 다 상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23. 그 다음에 3은 25개가 어떻게 돼? 23 플러스 YY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염색체 몇 개? 2개. 합치면 25. 맞는 말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의 유전병 2점 테스트 다 풀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곱이 수능 3점 테스트 남았죠? 다음 강의 때 또 보도록 할게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고생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렇지? 다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